네, 안녕하십니까. 히어링 어브 김광재 청문사입니다. 오늘은 그 보청기 기본 상식에 대해서 우리 보청기 착용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보청기 착용하면 그 소리가 울린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보청기는 그 소리 울림 현상은 착용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귀의 뭐 사이즈라던가 아니면 뭐 보청기의 형태, 청력이 뭐 이렇게 저주파수가 좋고 중주파수, 고주파수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저주파수 청력이 안 좋고 뭐 고주파수 청력이 좋느냐, 이런 청력 형태나 아니면 그 보청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울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0% 안 울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보청기를 착용했는데 울림 현상이 있을 시 그런 어떤 소리의 이득값을 조정하거나, 오픈형 보청기는 뭐 돔 사이즈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귓속형 보청기는 그 벤틸레이션 고막하고 보청기 사이에 이런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공간이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좀 더 울릴 수가 있고, 연골부 부분에 보청기가 닿아 있으면 더 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미 제작된 보청기에서는 환기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구를 넓힐 수도 있고요. 물론 환기구를 넓힌다는 거는 피드백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그런 환기구 넓히는 거를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림 현상 해소에 대한 만족도는 담당 청각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처음 착용했을 때 뭐 1주, 2주, 3주, 4주 될수록 조금씩 울림 현상이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울림 현상이 기본적 아무 조치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적응하는 거에 따라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청기를 이제 선택하기 전에 사실 청력 검사나 이런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문의 주시면은 뭐 이제 저희 아버님은 80세시고 뭐 이제 사회생활은 안 하시고요.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뭐 전화통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맞는 보청기가 어떤 건지 전화로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청력 형태, 아니면 이게 전음성 난청이니 감각 신경성 난청인지, 혹은 이제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의 어떤 생활 환경이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니면 좀 조용한 곳에서 계신 그런 분인지, 그래서 그 착용 대상자의 연령이나 청각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보청기를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손실된 청력에 맞춰서 각 주파수마다 맞춰서 소리를 증폭하고, 또 과도한 증폭이 됐을 때는 요즘에 그런 디지털 보청기들은 다 압축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청력 검사가 됐다고 하면은 그런 과증폭으로 인해서 청력 저하가 더 심해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해외 연구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청력이 완전히 다 소실될 경우는 해당이 없지만, 우리가 중도 난청이나 뭐 중고도 난청에 있어서는 보청기를 통해 소리 자극을 받으면은 이런 신경 가소성들이 생겨서 실제로 청력이 조금 좋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보청기를 뺐을 때 예전보다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린다, 잘 들린다 라고 말씀 주시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10% 정도는 좀 개선이 되었다 라고 이제 보고된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은 또 이제 보청기를 착용 안 하면 원상태로 다시 좀 떨어진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력 저하가 한번 시작되면 보청기를 끼더라도 원래 청력이 다시 완전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보청기를 지속적으로 껴야지만 어떤 청력 저하가 더 심해지고 그 청신경이 소실돼서 언어 변별력이 저하되는 것을 조금 더 예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 안 하고 10년 동안 방치한 거랑 보청기를 껴서 10년 동안 우리가 그 재활을 받았을 때 언어 변별력이나 검사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음성 증폭기나 뭐 소리 증폭기 아니면은 정확한 어떤 재활이나 피팅 없이 보청기를 끼게 되면 너무 과도한 증폭이나 압축이나 소리 컨트롤이 안 되는 보청기를 끼게 되면 청력 저하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주로 지내시는데 보청기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노인성 난청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소리를 탐지하는 저음 영역, 그러니까 저주파수 영역은 좀 좋으시고요. 대부분 중주파수나 고주파수가 떨어지셔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대화하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고주파수로 인해서 그런 자음 정보를 많이 놓치시기 때문에 좀 여러 명이서 대화할 때나 아니면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 뭐 이렇게 교회 가셨을 때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실 때 이럴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럴 때 그럼 보청기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예, 보청기는 등급에 따라서 뭐 음성 센서나 소음 처리냐, 방향성이냐, 이런 울리는 그런 공간에서 에코를 제어해 주는 기능이냐, 그 5번째 질문인데요. 다른 사람이 보청기 착용한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뭐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인데 방법은 있습니다. 보청기 중에서 우리가 귓속형 보청기 중에서 초소형 보청기 IIC 타입의 보청기가 있어서요. 착용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서 귀 안에다 넣게 되면은 뭐 거의 뭐 잘 안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제품은 이제 귓본을 떠서 인상 작업을 한 다음에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초소형 보청기를 만들 때 그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귓본을 뜰 때 우리가 처음에 꺾어지는 부분 원밴드, 투밴드를 조금 더 깊게, 일반 귓속형 보청기 제작할 때보다는 조금 더 깊게 떠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최대한 깊이 넣을 수가 있고, 그만큼 깊이 들어간 만큼 그 고막하고 보청기 사이에 이 울림통이 작아지기 때문에 증폭도 더 수월해지고 울림 현상도 조금 더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초소형 보청기의 제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 초소형 보청기는 이 스피커, 리시버의 사이즈가 아무래도 조금 작기 때문에 청력이 한 85에서 90dB보다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력 상태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소한 난청이나 이렇게 웨이도가 굉장히 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웨이도가 좁은 만큼 밖으로 조금 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초소형 보청기를 우리가 귓본을 뜨기 전에 그 이런 비디오 그 스코프로 웨이도의 상태나 뭐 굴곡이나 용적을 확인하고 귓본을 떠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초소형 보청기 착용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보이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싼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이거 몇 년 정도 쓸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청기는 식약청에 등록할 때 내구연한 5년이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청기의 뭐 어떤 모델이나 아니면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뭐 15시간을 끼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8시간 끼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12시간 눈 떠 있으면은 뭐 우리 한 8시간, 9시간 정도는 좀 쉬어주잖아요. 보청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귀에 꽂고 있으면 습기도 들어가고 귀지도 들어가고 또 뭐 먼지도 들어가고 미세먼지도 들어가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건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청기 구입하실 때 이런 건조통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전자 방습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잘 넣어 두셔야지만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 보통 젊으신 분들 하루에 뭐 17시간, 18시간 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5년보다 조금 이렇게 뭐 4, 5년 정도 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정도 끼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뭐 땀도 많이 안 흘리시고, 귀 안에 웨이도의 상태도 좋으신 분, 뭐 습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5년 좀 넘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청기를 이제 건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제 우리 헤어 드라이어, 드라이어로 뜨거운 열로 말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보청기 칩셋의 이 기판은, 칩셋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마이크나 리시버도 어떤 강한 열에 순간적으로 받게 되면은 어떤 출력이나 나중에 잡음이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뜨거운 헤어 드라이어로는 말리지 마시고요. 혹시나 물에 좀 빠뜨리셨거나 이랬을 때는 건조기에 잠깐 넣어 두신다던가 드라이기로 좀 말리신다고 하더라도 찬바람으로 말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뭐 어떤 응급 그런 상황 발생 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청각 전문가에게 그런 수리 의뢰나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청기를 뭐 한 4, 5년 전에 했는데 어떤 발음 구분은 여전히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개별적인 그런 정확한 청력 평가가 되었느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좌우 청력이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됐다던가 어음 변별력이나 골도나 그런 청력 평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보청기를 맞추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피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확한 청력 평가, 두 번째로 적합한 보청기,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떤 최적화 피팅. 그래서 이 최적화 피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만 피팅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보청기 피팅하는 이런 방이 따로 있잖아요. 이 대부분 조용하거든요.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려, 발음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 명 있거나 식당에 갔거나 모임에 갔거나 소리가 이제 주변이 소음 하에 있는 그럴 때 상대방 말소리가 웅얼거리고 못 들어. 이제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 음향 시스템을 설치를 했거든요. 시끄러운 식당 아니면 뭐 강의실, 회의 공간 아니면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외부 환경, 뭐 다양한 환경을 우리가 구현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절해야 더 그런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런 가상음향 피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관리와 이런 트레이닝입니다. 우리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한 2, 3일 끼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면은 소리를 탐지하고 뭐 변별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라는 거는 뭐 착용하고 일주일 있다 피팅 받고 2, 3주, 뭐 1개월, 3개월, 6개월 꾸준하게 이런 뭐 피팅이나 그런 청능 훈련을 받으셔야지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이런 제조사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사면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데요. 실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덴마크 오티콘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아카데미 멤버였을 때 뭐 호주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 뭐 각국에서 오면은 보청기 가격을 저희가 좀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니네 나라의 뭐 보조금은 어때? 뭐 그런 보청기 가격은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단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실제 우리가 미국에서 되는 실제 판매되는 가격하고 우리나라 소비자 가격하고는 우리나라 소비자 가격은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청기라는 게 시세가 있어요. 실제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비자 가격은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가격이고요. 제가 평가하는 시세는 뭐 50에서 60% 정도 할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인 할인도 있지만 평균적인 시세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뭐 청력 평가라던가 피팅이라던가 실이 측정이라던가 이런 서비스 차지가 따로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청기를 뭐 5, 6년 동안 구입하고 사용하시면 이런 전문 센터에 오셔가지고 관리받고 뭐 검사받고 이러시는 게 최소한 10회거든요. 보통 많은 분들은 20회 정도. 이제 그런 비용을 따졌을 때는 그런 비용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입 비용, 관리 비용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하고 비교하면 유럽은 일단 물가가 비싼 나라죠. 그리고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실제 구입가랑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랑 비교하면 유럽이 조금 뭐 한 20-30% 정도 조금 비싼 편이다. 단 유럽에서는 뭐 덴마크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대부분의 그런 유럽 국가는 복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최고급 보청기는 아니더라도 뭐 고급형 보청기라던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나라에서 거의 뭐 100% 지원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뭐 90%를 지원한다던가 그런 복지 정책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좀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과 뭐 5, 6년 전에 비교해서는 많이 보조금 체계적으로 됐고 보조되는 금액도 많이 향상됐지만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가 경제도 더 좋아지고 더 잘 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보청기를 해야 할까요? 예, 당연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소한 난청이던 간에 아니면 뭐 20, 30대 난청이던 간에 30, 40대 난청이던 간에 보청기가 필요하고요. 그 난청이 있다면 보청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생아들 신각 선별 검사에서도 난청으로 나오고 뭐 재차 이제 우리가 그 ABR 검사라던가 이런 거 진행했을 때 난청이 판정되면 보청기를 보통은 이제 바로 이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판별을 했는데 고도 난청으로 나왔어요. 뭐 심도 난청이나 그러면 인공아웃 대상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보청기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아웃 수술하기 전에 그런 청각적인 노출이 안 되면 와우 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인공아웃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보청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유소한 난청일 때 또 이런 학령기나 이럴 때 보청기를 뭐 장시간 동안 좀 이렇게 안 하시거나 이러면 언어 습득하는데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잘 못 듣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학업 부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뭐 공부하시는 분들, 뭐 20대, 30대, 40대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청기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듣는 거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들음으로써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내가 잘 듣게 되면서 어떤 대인관계나 좀 여러 사람 모였을 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만났을 때는 그냥 편하게 만나지만 좀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포멀한 자리에 갔을 때는 좀 더 잘 들어야 되고 나한테 질문했을 때 정확히 또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청기를 끼고 청력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심적으로도 많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또 그럼으로써 내가 여러 사람과 좀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청각학적인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소음성 난청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많거든요, 요즘에. 왜냐면 저도 아이폰 쓰면서 이 아이팟을 꽂고 다니고 가끔씩. 그리고 사람들도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음악 청취도 해야 되는데 많이 예전보다는 그런 전자 음향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뭐 저도 쓰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들어야 되면은 50분 정도 끼시고 10분 정도 쉬시고,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너무 큰 소리로 너무 이렇게 우렁차게 듣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음향을 내부에서 들을 때는 적당한 소리로 듣지만 뭐 지하철이나 차 다니는데 외부에서 들을 때는 주변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듣거든요. 신호대 잡음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청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실내에서 좀 조용한 곳에서 청취하는 게 좋고, 실외에서 만약에 내가 좀 외부 환경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어폰보다는 이런 헤드셋이 더 좋고요. 헤드셋을 끼면 아무래도 외부 소리가 차폐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음량으로도 물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청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소니의 헤드폰이나 뭐 제나이저, 보스, 뭐 JBL 여러 가지 헤드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런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게 소음성 관련된 그런 난청을 유발시키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